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하던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을 밤 12시 전 주문하면 다음 날 설치해주는 쿠팡 로켓 설치 대리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청주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전용 극장 없이 대체 상영관을 통해서만 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하던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갈등설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반쪽짜리 저출생 대책은 김 지사의 양보로 돌파구를 찾았고 사직대로 차 없는 광장 문제도 절충안에 접근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실제 합의로 이어질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금성 저출생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딪혀온 김영한 지사와 이범석 시장. 가장 대상자가 많은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기를 들었고 충청북도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한 분담률을 다른 시군과 똑같이 줄여주는 조건으로 청주시를 가까스로 합류시켰습니다. 살얼음을 걷던 두 단체장은 최근 청주시가 도의 신규 저출생 대책 3가지에 불참하고 사직대로 차 없는 광장에 반발하면서 갈등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중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저출생 대책에 더 쓸 예산이 없다는 이범석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산 육아 수당의 재원을 내년부터 도가 절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군에 적용할 예정인데 청주시의 경우 앞으로 4년간 110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도가 양보해 재정 여력을 만들어줄 테니 결혼 출산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 신규 저출생 대책에 청주시도 동참해달라는 뜻입니다. 충청북도가 크게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직대로 차 없는 광장 문제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이범석 시장의 대연 지하상가 창업공간 공약을 고려해 사직대로의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고 대체 우회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절충안을 이미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이 시장은 최근 대체 도로와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면 논의를 더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회동에서도 이견에 대해 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출산 육아 수당과 도시농부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시군 분담률 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의 부담이 연간 수십억 원 이상 늘게 돼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사직대로는 말 그대로 논의 중이라 합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4시간 반 만에 120km 떨어진 원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72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던 관광버스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청주 지역 2차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병원 11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유일한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지역의 의료기관과 응급실 의료인력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충북의 의료 공백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국대 충주병원 의료인력 충원과 의정 갈등 해소, 응급의료 수가 체계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과 함께 설치까지 해주는 쿠팡 로켓 설치 대리점 대표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물량은 넘쳐나는데 기사를 구하지 못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은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새벽 쿠팡 가전가구 배송 대리점입니다. 대표 정모 씨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허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정 대표는 12시간 뒤 건물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대표는 쿠팡에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주문하면 배송에서 설치까지 해주는 로켓 설치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이튿날 배송하는 게 계약 조건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로켓 설치 주문 마감 시간이 오후 2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나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12시까지 쿠팡 해가지고 물량을 내거든요. 그 다음 배차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2시간 안에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혀 실수가 없어요. 하지만 배송할 물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송 물량은 최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 겁이다. 한 일주일째 잠을 못 잡으니까. 배송을 앞둔 소파입니다. 무게가 많게는 80kg에 달합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이걸 분류하는 작업을 출고 전 2시간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량이 폭주해도 당일 배송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배송 기사를 구해 아침 일찍 물건을 내보내야 했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진짜 죽어야 끝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혹시나 내일 어떤 기사가 또 쉰다고 하면 어떡하지? 계속 24시간상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쿠팡이 약속하는 배송 예정일, 이른바 PDD. 주문 이튿날까지 배송을 못해 PDD를 못 지키면 위탁 운영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 기준은 월 0.1%, 1000개 중 1개만 늦어도 안 됩니다. 택배 로켓 배송의 경우 0.5%인데 가전가구 대리점에 적용되는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개파 이슈가 나게 되면 본사에서 계약서를 운운하기도 하고 전국에 대표님들 다 모아놓고 회의 진행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능력 없고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정 대표는 충청권을 담당하는 청주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숨지기 2주 전 경기 오산 대리점까지 영업을 확장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규 대리점에서는 배송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걱정돼요, 진짜. 기사들이 쉽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대리점 운영을 그만두려 해도 계약 때문에 최소 석 달은 버텨야 했습니다. 오산의 피해가 지금 너무 크니까 접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손해배상 비슷한 금전적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손을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정 대표가 목숨을 끊은 8월 1일은 오산 대리점 운영을 시작한 지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정 대표는 배송기사 13명 중 8명만 출근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소 40건 이상 배송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쿠팡 CLS는 정 대표의 사망은 당사 위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이 강력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청주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청 앞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청주 현도 주민들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오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도 환경 영향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건립지가 강내에서 현도로 변경된 것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정이다. 현도 주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처벌하기를 바란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재활용 선별센터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한희 시의원은 강내 부지가 협소해 변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내 주민 반발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지 변경 사유를 광역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협의체 반발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건립지 변경은 전 시장 당시 결정됐다면서 주민 반발도 있지만 용량을 확대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반발 사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부지 협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부득이 해결책을 놓고도 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간 처리시설 여유분을 활용하면서 현 시설 주변 부지를 활용하자고 한 반면 이 시장은 수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주시에는 민간 선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일 여유 톤수가 한 100톤 이상이 나옵니다. 재활용 관한 인프라는 사실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청주시는 올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해 오는 2026년 재활용 선별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 휴암동 재활용 선별시설의 내구 연한이 올해 말까지고 이미 사업이 지연되며 국비 4억여 원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요구에 재활용 시설은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에 청주시의 강행 의지도 뚜렷해 당분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엿새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영화제는 처음으로 개최 시기를 8월에서 9월로 옮겼는데 지역의 유일한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영화관 없는 영화제가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파격적 실험에 나섭니다. 횟수로 20년, 성년이 된 영화제가 음악영화라는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형식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복합 상영관은커녕 하나의 극장도 없이 영화제를 치릅니다. 지난해 말 제천의 유일한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근 문을 연 예술의 전당과 문화회관, 영상미디어센터, 의림지 자동차 극장 등 8곳의 대체 상영관이 마련됐습니다. 개최 시기도 태양이 장렬하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로 옮겼습니다. 여름철 휴양 영화제를 포기하는 대신 날씨가 좋은 계절에 지역 주민을 배려했습니다. 제천 시민 전체가 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시도를 노력을 해왔고요. 음악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은 강화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역대 최다인 2,670여 편. 이 가운데 엄선된 37개 나라 98편이 선보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특별히 이걸 보세요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0년간의 어떤 역사와 함께 또 앞으로 저희 미래를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라는 게 아마 뭐 영화나 공연이나 뭐 모든 면에서 조금은 녹아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작은 전설적인 스웨덴 밴드 아바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아바 더 레전드가 선정됐습니다. 아바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후 원히트 원더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뒷이야기를 다뤘습니다. It's very difficult to say what ABBA is. They were extremely nervous. A little group from Sweden going to conquer the world. 대표적 공연인 원썸머 나잇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장르의 다양성을 준비했습니다. 또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감독 이와이 슌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냉정과 열정 사이 음악을 만든 요시마토 류오가 제천 영화음악상 수상자로 내한합니다.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로 자리 잡은 지 20년. 새로운 변화와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상징물이 완성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천연물의 구조식을 활용한 상징물과 천연물을 친근하게 표현한 캐릭터 5종을 선정했습니다. 상징물은 제천시의 각종 홍보물에 사용됩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내년 9월 20일부터 30일간 열립니다. 올해 2회를 맞은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올림픽에서 SMP 드래곤즈가 우승했습니다.
실력에 따라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리그 결승에서 S&P 드래곤즈는 상록 쿠레스트를 이기고 A그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에는 모두 9팀이 참가해 21경기를 치렀고 올해부터 승강제를 도입하며 지난 대회보다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늘면서 여성들을 위한 스포츠 속옷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포츠 브래지어의 지지력과 흡수성을 비교했더니 운동별로 선택해야 하는 속옷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할 때 여성의 가슴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성 의류인 스포츠 브래지어입니다. 일반 속옷을 입었을 때에 비해 가슴의 움직임이 최대 20%까지 줄어들어 많은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7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가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지지력은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제품은 빠르게 걷고 뛸 때 모두 가슴을 안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에 비해 안다르 제품은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땀을 흡수하는 능력은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언더아머의 제품이 속도와 면적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5급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땀의 배출도 나이키와 뉴발란스, 아디다스의 제품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안다르 제품은 흡수성과 배출 정도에서도 7개 제품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소비자 착용성 평가에서는 안다르 제품이 가장 편안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슴 지지성이 우수하면 압박이 강해 착용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슴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고강도의 운동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적으로 저강도의 운동을 하신다면 피부감이나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을 치수 정보가 중요한 속옷임에도 불구하고 5개 제품이 온라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룰루레몬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추천 치수 정보를 이용하고 최근에는 무료 교환이나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함유와 세탁에 의한 색상, 치수 변화는 모두 권장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다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를 전수조사해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 내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혜수 충주시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성범죄 사건은 공공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과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발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영상이 상영돼 의원들의 반발로 한때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충북의 열대야 일수와 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열대야 일수는 14일로 평년보다 4배 많았고 평균 기온은 25.4도로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습하고 더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원대가 화물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무시동 냉난방 장비 지원에 나섭니다. ESG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 두 기관은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할 필요가 없도록 에어컨 100만 원, 히터 60만 원 등 무시동 장비 비용의 일부를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